인간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 사이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9.5%는 퇴사 고민을 해봤다 라고 털어놨으며 그중 득표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상사의 잔소리,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부디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응팔 속 음악 얘기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잠에서는 뜰 때부터 모든 게 좋은 아침이야 babe. 세수도 하기 전에 난 이미 하루를 다 가졌네. 뭘 더 바라겠어. 일어나봐 햇살이 따뜻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이렇게 예뻤었나 싶어. 잠시 눈을 감면 이 모든 게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꿈을 꾸는 것만 같다거나. 모든 게 내 마음 같으면 이렇게 아름다우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꿈만 같아. 늘 같은 곳에 있어줄래. 나도 항상 여기 있을게. 애써 찾아 헤매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우리 지금 이대로 One, two, three 발이 가볍네. 이상해 오늘 뭔가 다른 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잠시 눈을 감면 이 모든 게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꿈을 꾸는 것만 같다거나. 모든 게 내 마음 같으면 이렇게 아름다우면 말로 표현 못하겠어. 꿈만 같아. 늘 같은 곳에 있어줄래. 나도 항상 여기 있을게. 가끔 지치고 힘이 들 때면 기댈 수 있게. 우리 지금 이대로 나나나나나나 yeah. 너도 내 맘과 같으면 우리 같은 맘이라면 나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지금 이대로면 돼. 똑같은 하루 아무 표정 없는 날들 지켜보는 것도 버거워.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척했어. 점점 바래진 내 마음은 벌어진 틈새로 널 보며 그저 고개만 돌렸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서로. 너와 좀 나를 묻고 있는 너의 마음 아픔은 늘 나의 몫인 걸 목이 메어 내뱉는 이 말도 너 대신 할게. 너와 좀 너를 묻고 있는 나의 마음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함께 만든 추억 다 잊어. 너와 이제 날 놓아줘. 이제 안녕 애써 돌아보지만 날 위한다면 이제 안녕 난 먼저 갈게. 돌아봐 이제 안녕 눈물이 흐를 쯤에 난 속삭여. 이제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팔 속 음악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앙디 이하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적재의 지금 이대로, 크러쉬의 놓아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응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평화롭게 밥을 먹으며 양치를 하며 각 집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화랑 성동일 씨가 뉴스를 보는 와중에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일화 씨가 눈보다 차라리 비가 낫다. 골목에 더러운 거 싹 내려갔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사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진주를 위해 만들었던 얼음 눈사람, 그게 비가 내려서 다 녹고 완 거죠. 역시나 밖에 나가보니 얼음 눈이 다 녹아버렸고 목도리, 바둑알로 해놨던 눈,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야노 이러면서 우리 진주 어떡하지?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말해놓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못 지켜주겠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뭐 얼음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진주 곧 일어날 텐데 이러고 있는데 선우가 막 눈을 부비면서 밖에 나와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주 줄 선물이 다 녹아버렸다고. 얼음 눈사람 없어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사람이요? 진주가 눈사람 갖고 싶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거 둘리 슈퍼에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잉? 이런 표정을 보니까 우리 귀염둥이 진주가 아이스크림을 눈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인데 그 모양이 진주 눈에는 눈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행이다 싶어서 이제 진주에게 눈사람 모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주가 바라봤을 때 눈사람인 것 같은 그 둘리 슈퍼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어른들께서 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선우랑 진주가 그 마당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덕선이의 내레이션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가 존속될 수 있었던 건 세상에 아들내미 딸내미 때문이라고. 누구든 붙잡고 안녕과 행복을 빌기에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느님과 알라신 산타 할아버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의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우리들의 가족들, 본인 스스로도 하다못해 등산을 가서 돌탑에 돌을 얹고 소원을 빌 때 뭐 슈퍼문을 보면서
추석 때 큰 슈퍼문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 하느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여러 가지 종교가 많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안녕도 있지만 가족들의 안녕이 더 우선이지 않나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족들에 대한 기도를 올리곤 하죠. 정말 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들내미, 딸내미 덕분이 맞는 것 같아요.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내미, 딸내미 때문이죠. 내 자식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녕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이런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참 뭉클한 감정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 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그리고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덕선이가 드디어 마니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연분홍색 털 장갑을 받았는데요. 이 선물을 노을이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와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태기가 백화점 갈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언제 샀대?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노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그거 태기 형이 준 거 아니야. 정한이 형이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덕선이가 놀라죠. 왜냐하면 덕선이의 마니또는 태기인데 선물은 정한이한테 받았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하고 꿈뻑꿈뻑 눈을 깜빡이죠. 그때 이제 정한이는 집에서 덕선이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선물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이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또 나오는데요. 정봉이가 옆에서 LP를 틀고 있어요. 이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가 쫙 깔립니다. 그러면서 덕선이는 장갑을 받고 막 신이 나서 거울에 앞에서 막 껴보고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러면서 첫사랑에 대한 또 덕선이의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번 화에서 유난히 덕선이의 내레이션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멘트들이 좀 감동적이긴 했죠. 어찌 보면 덕선이가 그냥 본인이 원했던 장갑을 받아서 신이 났을까요? 물론 그게 더 컸을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어쨌든 정환이가 티를 확 낸 거잖아요. 본인이 마니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덕선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거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거에 좀 설렌서 좋은 기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덕선이는 늘 남자친구를 사귀기 원했던 아이라서 선우랑에 한 번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덕선이는 뭐 태기를 지금까지는 남자로 보질 않거든요. 그냥 동네 친구, 동네 좀 동생 같은 친구, 귀여운 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정환이에게서 약간의 설렘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간질간질 썸 타는 풋풋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보기가 좋아요. 대리만족하는 느낌? 그리고 지금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곧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한 해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니까 괜히 막 제 마음도 같이 몽글몽글해지고 귀엽고 풋풋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드라마 무빙을 보는데요. 사실 어제 다 봤어요. 그런데 봉석이랑 희수의 러브스토리랄까요? 뭐 러브스토리까지 갈 건 없지만 그 둘을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딱 풋풋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봉석이의 웃음을 보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고요. 희수의 얼굴을 보면 그냥 감탄이 나오고 둘의 합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빙 보셨나요? 저는 요 근래 본 드라마 중에서 와 진짜 재밌다. 몰입도 최강이다. 조인성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있거든요.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시면 그냥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무빙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 5명? 아니다. 한 8명 중에 2명 정도는 유치하다. 내용 전개를 하다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별로 그냥 그랬다.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한 8명 중에 2명. 다 그러진 않았고 거의 대부분 너무 재밌다. 이런 반응이었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하도 주변에서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웹툰이 원작이에요. 강풀, 유명한 웹툰 작가죠. 보통 강풀이 만든 작품을 대부분 영화화했대요. 그런데 늘 흥행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드라마는.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을 잘 표현했나 봐요, 영화보다는. 그래서 강풀 작가가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감정선들, 디테일한 뭐 캐릭터의 성격들 이런 거를 빼놓지를 않아서 재밌었다고 하는데, 또 재밌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각본을 강풀 작가가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각본을 담당하다 보니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막 추가되거나 꼭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삭제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오해가 없이 잘 타협해서 만들어져서 더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한동안 배우 조인성 씨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멋있어요. 무빙 클립으로라도 유튜브에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클립으로 줄거리만 쓱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봉이가 틀었던 그 노래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그 노래에 이어서 이선희의 제이에게 같이 듣고 올게요. 주인공이 돼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티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여울처럼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너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너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이선희 제이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태기가 기원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요. 박 기자가 보내준 선물인데요. 박 기자라고 그때 태기 아빠 무성과 인터뷰를 주선했던 인물이에요. 박지윤 아나운서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선물은 바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박 기자가 무성을 인터뷰할 때 따로 편집한 것이라면서 이제 직접 태기에게 보내주는데요. 태기가 이제 커피를 타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 말미에 무성이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박 기자가 우리 소중한 최택사범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무성이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런 표현을 안 해봐서 잘 못한다 이러니까 박 기자가 이럴 때 하지 언제 하냐.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에 안 내보낼게요. 이러고 태기 아빠에게 시킵니다. 태기 아빠가 엄청 머뭇머뭇하다가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담백하게 툭 던져요. 그래서 박 기자가 너무 잘하신다. 한 번만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성이 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렇게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먹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박보검 씨가 또 울어요. 우리 채택 사범이 눈물이 또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눈물이 또 흐릅니다. 태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흐르고요. 덕선이의 내레이션이 또 깔립니다. 이때의 내레이션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또 한번 대신 읽어볼게요.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시간은 기어코 이별을 만들고 그리하여 시간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사랑한다면 지금 말해야 한다. 숨가쁘게만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변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어쩜 시간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했던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고백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내용의 내레이션이 나와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박 기자와 인터뷰하는 무성의 모습을 보면서 딱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냐고. 저조차도 사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자주 하진 못하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덕선이가 웬일로 맞는 말을 했어요. 시간은 흐르죠. 진짜 기어코 이별을 만들고 그 이별이 있기 때문에 또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지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막 바삐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변하기 전에 말해야 되는데 그걸 늘 모르죠. 살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일들이 더 큰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잊곤 합니다. 이번 화는 유독 덕선이의 내레이션이 참 많았고 그 내용들이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심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꼭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라도 쑥스러우면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시길 바라요. 제가 올 봄에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많이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 이별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벌써 시간이 한 7개월가량 흘렀어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요즘도 아직도 저희 강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도 많이 나고요.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와 이별을 해봤다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보고 싶다는 게 가장 큰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별을 하기 전 어쨌든 사람은 다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 잊지 마시고 지금 생각났을 때 지금 들으셨을 때 얼른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보려고 합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곡은 저희 엄마의 최애곡이고요. 안치환의 내가 마늘, 이 곡은 아빠의 최애곡입니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저희 부모님의 18번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와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오셨어요. 여기는 응팔속 음악객입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듣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절 위한 곡을 한번 띄워볼까 해요. 제가 요즘 빠진 곡이 있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제가 요즘 이 노래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듣고 오늘의 응팔속 음악 얘기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곡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픈 마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픈 마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짙어가는데 어둠만이 짙어가는데